5인 미만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보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2030 젊은 세대들의 근데 지금 자연의 날씨는 봄은 오고 있는데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봄이 지금 아득한 아마 이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감염병 바이러스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서민이든 바이러스 침투는 공평합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바이러스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고통은 노동자 민중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이런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불평등, 감염병 피해 불평등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나 폭발 상황입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같은 자산 불평등, 그리고 소득 불평등, 교육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너무나 심각한 이 상황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 상황이 그냥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그나마 변화가 대통령 선거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판은 시작됐지만 노동 없는 대선, 그리고 민생 없는 대선, 정책 없는 대선, 그러면서 주요 양당 후보들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꼼수 발언들만 중계방송하고 있는, 정책 토론이든 민생 살리기 위한 정책 경쟁은 다 실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평등을 격파하고 새로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보장되는 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굉장히 참담한데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 가시는 우리 시민들, 고향에서부터 제대로 된 여론 일으키도록 노력하시고요. 뭐 굉장히 불평등이 심하고 재벌 세상 돼 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입니다.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고 고향 가서 길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고향 여론 제대로 형성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일자리를 잃고 명절에도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농성장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노동하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애쓰는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가장 극단에 서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절 시기는 가족들이 모여 각각의 의견을 교환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누가 더 흠집이 많은지, 누가 더 비호감인지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를,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올해 2022년에도 호랑이의 기운으로 힘차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설이 끝나면 본격적인 민주노총의 사업과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사회 노동자 여러분, 민주노총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도, 산업재편도, 디지털 전환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민간 자본이
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투쟁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 저희 전농은 식국이 2020년 새로운 호랑이 기운을 갖고 자주농업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총과 5천만 민족이 대이동하는 이 서울역 한복판에서 우리 자주농업의 큰 가르침, 외침을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또 이동하시는 우리 주양설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 역시도 오늘 제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놓칠 뻔도 했습니다. 우리 5천만 민족이 대이동하는 곳은 바로 어머니의 탯줄인 농촌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농촌은 이미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라지면 과연 농촌은 존재할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희망을 농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도시와 과민화를 벗어나 자연화, 지역화, 농촌화가 새로운 답을 가르쳐주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노동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지역 농촌을 살리는데 더욱더 전농이 중심돼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됐지만 진짜 사장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책임자를 고용하고 시작부터 편법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던 택배 노동자들을 우롱하듯 약속을 팽개치고 CJ 이재현 회장은 택배 노동자들을 비웃으며 묵묵부답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또 어떻습니까? 농민에게는 여전히 우리 농정을 무시한 정책으로 방관하며 치솟는 농수산물 가격은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배를 채우고 서민들의 설 차례상마저 무기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족설이지만 안산 전통 5일장은 코로나를 이유로 2년째 장을 열지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민족이 해온 5일장을 다시 열었지만 안산시는 수십억 원의 혈세로 영역깡패를 동원해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도시빈민들을 엄청난 폭행과 과태료 폭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개발이익에 눈멀어 삶의 생존을 이어오던 철거민들을 내쫓고 부자와 자본가들의 배를 채우는 제2의 대장동 만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량진역 6대2에서는 죽음을 불사한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본과 결탁한 최고 적폐수협 잘못된 현대화 사업을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는 이 정부가 진짜 책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당 건너 불구경하듯 수협의 눈치만 보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희망을 잃지 맙시다. 며칠 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 민생 3법을 모두 통과시키며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가 뭉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가슴 벅찬 힘을 모았습니다. 뭉칩시다. 투쟁합시다. 그리고 쟁취합시다. 저희 도시민들도 동지들과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을 살려내자. 공공평은 확대하라. 공공평상 확충하라. 사회 공공성 강화하자.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라.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세 가지. 두 번째는 정책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관련 복지정책도 공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후보들은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해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만은 작년부터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등 개식용은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등 개식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 개식용을 옹호하고 조작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 11월부터 오늘까지 6회에 걸쳐서 윤석열 후보에게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개식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다른 후보들처럼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매 한 달에 2번 이상 기자회견을 하고 서한을 전달하고 많은 국민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개장수의 대통령 후보,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개장수의 핑계를 반복하고 답습한다면 그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알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인간만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인간복지,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을 우리는 강력하게 염원하고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모든 사람에게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정책도 공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금지를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10월 3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합동 토론회에서 식용개는 따로 있다 라며 개식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모든 개는 똑같은 것이며 모든 개는 반려견이다. 백인, 흑인, 아시아인이 모두 똑같은
우리 100여 개 동물단체들은 11월 2일, 11월 16일, 12월 8일, 12월 22일, 1월 10일 윤석열 후보의 식용계는 따로 있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안을 직접 전달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식용계 발언을 철회, 사과하고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할 때까지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및 서한 전달을 지속할 것이다. 개식용은 모든 동물 학대의 시작이며 개식용을 용인하는 반려동물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 것이 가장 큰 반려동물 학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복지,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촉구한다. 윤석열 후보는 타 후보들처럼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반려동물 공약만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정책 공약이 없다. 반려인구로부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빨리 식용계 발언을 철회, 사과하고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9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올데이 라방 라이브 방송에서 개식용 금지를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10월 3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합동 토론회에서 식용개는 따로 않다며 개식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모든 개는 똑같은 개이며 모든 개는 반려견이다. 백인, 흑인, 아시아인이 모두 똑같은 인간이듯이 모든 개는 똑같은 반려견이다. 식용견, 반려견 구분은 개장수들이 만들어낸 핑계이며 허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용견, 반려견 따로 있다는 개장수들의 주장을 계속 그대로 답습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우리 100여 개 동물단체들은 11월 2일, 11월 16일, 12월 8일, 12월 22일, 1월 10일 윤석열 후보의 식용개는 따로 있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한을 직접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식용계 발언을 철회 사과하고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할 때까지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및 서한 전달을 지속할 것이다. 개식용은 모든 동물 학대의 시작이며 개식용을 용인하는 반려동물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반려동물인 개를 먹는 것이 가장 큰 반려동물 학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복지,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촉구한다. 윤석열 후보는 타 후보들처럼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반려동물 공약만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에 대한 정책 공약이 없다. 반려인구로부터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제대로 된 동물복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하루빨리 시영계 발언을 철회 사과하고 개식용 금지를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공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식용을 중식하라! 개식용을 금지하라! 비슷해가지고 다음 거 머리 쪽에 한 번만.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내고 있지만 동물 관련된 동물복지 정책 공약은 매우 적습니다. 그나마도 반려동물에만 한정되어 있고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 전반적인 동물복지 정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포함한 동물복지 정책을 촉구한다! 동물학대 강력 처벌하라!